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도 7월 인구 동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달은 제가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올렸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출생아 수 무려 전년 동월 대비해서 7.9% 증가했고요. 그리고 혼인 건수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9%가 증가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습니다. 자, 일단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지금 2601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단 학계 출산율을 볼게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7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의 어떤 그 줄어드는 속도가 가팔라졌죠. 상당히 가팔라졌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는 7.9% 반등을 했고,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비로 본다면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통계청에서도 예상을 어떻게 했었냐고 하면 아마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0.68 정도 나오지 않겠냐. 통계청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지금 2022년도 0.78, 2023년도 0.72, 그러면 1년 만에 0.6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0.70이 깨지 않을까. 그렇게들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지금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 출산율이. 그렇기 때문에 0.70은 안 깰 것 같다. 안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좀 더 출생아 수가 늘어나게 되면 0.72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약간 반등하면서 뭐 0.73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월별로 추이로 보더라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약간 하락 트렌드인데 하락 트렌드가 약간 완만해지는, 뭐 아직은 뭐 반등을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락이 둔화되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7월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지금 7.9% 증가했는데 이 정도 증가폭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출생률 같은 경우도 4.8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별 출생아 수를 보면 올해 1월 같은 경우 2만 명대였어요. 그런데 2월 달부터 2만 명이 깨졌는데 6개월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견인했냐? 국내 기론이냐, 국제 기론이냐 했을 때 물론 통계청에서는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국내보다는 국제 기론이 견인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국내 혼인 건수는 감소를 했고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12년 만에. 그런데 이 국제 결혼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둘 다 늘었어요. 둘 다 늘었는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1월 달에 베트남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이제 국제결혼 쪽을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 선발대인 분들이 작년 3월달, 4월달 이때 결혼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혼인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같은 경우는 7월이잖아요. 그러면 뭐 선발대 분들 그리고 작년에 뭐 한 8, 9월까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7월 출생아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이 아마 큰 견인을 했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조금 우려가 되어가지고 혹시 이번 출생아 수 반등에 있어가지고 보호출산제가 혹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실시가 되고 지금 시행 2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9월 23일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기사 내용 좀 읽어볼게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간 위기 임산부 419명이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중에서 15명은 임신 중절 대신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15명밖에 안 했답니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정도 수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 통계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출생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 건수가 이번에 무려 32.9%가 증가했습니다. 와, 진짜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18,811건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0 증가했어요. 2022년도까지는 감소했던 게 코로나 영향이 좀 컸죠. 미루어졌고,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에 미루어졌던 혼인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소폭이지만 반등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반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결혼보다는 국제 결혼이 증가를 많이 해서 고작 1.0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도 21.6이었거든요. 6월 달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5.6이에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32.9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비로 보면 11.2%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통계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면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혼인 건수가 많이 늘었다. 코로나 기저 효과와 신고 일수인 평일의 증가, 정책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은 저는 정책 효과랑 국제 결혼이라고 봅니다. 일단 정책 효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올해 4월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대출을 받을 때나 그리고 청약을 할 때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메리트가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5월달 같은 경우 21.6%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도 지금 32.9%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7월 달, 8월 달 뭐 이럴 때 부동산이 좀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걸 이용하신 분들도 많고 하여튼 젊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이 부동산 매입에 많이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뭐 소득 같은 거 합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음으로써 좀 혼인신고 그동안은 실제로 혼인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30몇 %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이슈, 그 특별한 이슈가 바로 이런 페널티가 메리트로 가고 최근에 신혼부부들의 부동산 매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거라고 한다면 저는 국제결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국제결혼이 혼인 증가를 견인했습니다만은 이거가 오히려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신혼생활 하시는 분들이 후기를 많이 올립니다. 여기저기에. 올리는데 뭐 제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올라오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라오는 걸 제가 보면 만족도가 너무나도 좋아요. 만족도가 좋으면서 이제 막 가지치기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야. 가지치기 아시죠? 소개. 그런 게 많아지면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복리로 가잖아요. 소개받고 이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 결혼이 늘어나는 분위기 아니죠. 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집계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달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2024년도 통계는 나올 건데 아마 엄청나게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2024년도 혼인 증가가 국제 결혼이 견인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식 갤러리에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올라왔더라고요. 국결로 연정 연승이다 주식 갤러리가 주계일 도대체 언제 지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지금 주계일이 뭐 나라를 망치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주계일이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계일이 그 암덩어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책이 바로 국제결혼인 거죠. 그게 2022년도 11월 달 베트남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혼인이 증가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아 수까지도 지금 크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0.7 안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깨지고 0.71, 0.72, 0.73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7이었다니까요. 마이너스. 그거를 보합까지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주겔의 베트남론인 거예요. 그래서 국결이 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몰락에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봤을 때 국제결혼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